H상외과 백창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지금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예요. 그러니까 조금 갸름한 편의 사각턱 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42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남자 평균은 135mm예요. 그러니까는 꽤나 한 7mm 정도 광대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48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평균은 148mm예요. 그러니까 뭐 두상 너비는 평균에 가깝다. 유독 사각턱은 조금 좁고 그 다음에 광대는 조금 넓다. 그래서 광대가 넓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28mm 정도, 129mm 정도 나오죠. 근데 남자 평균은 125mm예요. 그래서 길이도 뭐 평균보다는 조금 길어서 뭐 전반적으로는 아주 넙대대한 느낌은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자는 한 뒷밑각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마우스 위치를 놓고 보면 지금 사각턱이 한 요 정도인데 환자분이 지금 한 2cm보다 넘어서서 거의 한 뭐 4cm 가까이 되는 그런 사각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조금 잘라주는 거는 의미는 있는데 뭐 아주 뭐 절대적으로 많이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거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비율, 입의 돌출 정도를 보는 건데요. 보통은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을, 아래턱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랫입술이 달랑말랑하면 비율이 좋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입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코가 낮고 턱이 무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가 이 정도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 비율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으면 턱도 이 정도 무턱이기 때문에 조금 돌출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입이 나온 느낌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사진에서도 보면 코가 굉장히 작죠. 이 정도로 작고 짧은 코라면 남자니까 코 수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광대 수술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걸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각도 하나 보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45도 광대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45도 광대는 조금 보이는 데 반해서 옆광대 요 라인은 딱 많이 보이지가 않죠. 특징적으로 45도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이 중안면부 이 부분이 꺼져 있는 게 특징적으로 보여요. 코도 낮고 이런 중안면부 앞광대 부분 꺼져 있고 팔자 부분 꺼져 있고 대다수의 환자에서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불룩하고 여기 줄이 가는 이런 중안면부 함몰의 모습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입이 더 나와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눈, 코, 입이 또 가운데로 살짝 몰려 있는 좀 작거든요. 얼굴 크기에 비해서. 가운데에 몰려 있으면서 이렇게 좀 여백이 많아서 얼굴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좋아지려면 쌍꺼풀 해서 앞 좀 트고 해서 눈을 좀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콧대도 그렇지만 코끝이 조금 길어지고 높아지고 해서 코가 콧구멍이 최소한 안 보이게 해야지 될 것 같고, 턱의 길이 자체는 남자라서 괜찮은데, 뭐 요런 형태도 괜찮은데 전진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광대예요. 지금 광대뼈만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광대뼈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눈 윗뼈와 눈 아랫뼈가 이렇게 만나서 요 라인으로 하나로 떨어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부분이 45도 광대가 튀어나온 부분이고 여기가 옆광대가 나온 부분인데 문제는 이 턱관절이 여기 있어가지고 옆광대보다 턱관절 때문에 얼굴이 넓어 보이는 얼굴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살짝만 돌려보면요. 지금 여기 볼록한 이 부분은 광대가 만들어낸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록한 이거는 턱관절이 만들어내는 볼록함이에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광대, 옆광대가 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 턱관절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온 부분도 있어요. 특히 오른쪽이 심한데 이건 턱관절이 만드는 음영이고 지금 여기 볼록한 거는 옆광대가 만들어낸 음영이에요. 그래서 광대 수술을 한다고 해서 얼굴이 뭐 이렇게 갸름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턱관절 부분 튀어나온 거 지금 이 부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광대 수술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할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얼굴이 좌우로 넓어 보인다고 광대 수술을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광대라고 해봤자 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얼굴 피부 음영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광대 비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광대 비율이 불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정면에서 보면 요 음영은 턱관절이 만들어내는 음영이고 뼈 모습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렇게 턱관절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라서 이 옆광대 요거 45도 광대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이 부분 때문에 튀어나온 모습이 정면에서 그대로 보일 거다. 요걸 알고 수술하는 건 괜찮은데 나 광대 수술하면 무조건 얼굴이 갸름해지겠지 이런 생각은 환자분한테 조금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얼굴뼈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영상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